그동안 저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잠시 잊었던 왕년의 스타 정치인들이 있죠. 나경원, 김문수, 그리고 김문수, 나경원 이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잖아요. 정무수석이 최초로 여성 정치인이 발탁됐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원래는 최초로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것은 삼선의 친박 남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네. 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성이다 보니까 네네. 여성으로 정무수석을 해보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안을 냈다고 합니다. 아, 여성 대 여성 구도를 네.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 이제 찾은 사람이 처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에게 최경환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로 네. 지명이 됐죠. 경제부총리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정무수석 생각이 좀 있느냐 이렇게 네. 의사 타진을 했고 나경원 의원이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요. 아, 오케이까지 한 거네요. 예.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기춘 실장이 전화가 왔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예. 예. 그래서 정무수석 할 용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 해서 서류까지 다 냈답니다. 검증 동의서 뭐 그런 거겠죠. 예, 이제 공식적인 검증은 아니니까 네.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서류를 내달라고 네. 서류를 다 냈는데 네. 발표 전날 아무 연락이 없길래 아마 네. 이제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네. 예,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 네. 조윤선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이제 바뀐 이유는 네. 윤상현 사무총장이 네. 730 재보선에 무조건 새누리당이 이겨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쓸 말이 없다. 나경원 의원 같은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당에서 써야겠으니 청와대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김기춘 실장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게 먼저 접촉을 했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최경환 당시 의원이 먼저 접촉을 했고 오케이 했고 다음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직접 연락을 했고 예.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했겠네요.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730 재보선이 여권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구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청와대에 가서 정무수석을 하는 게 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쌓고 또 네. 선출직이 아닌 다른 어떤 역할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뒤바뀌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하.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하는 건 알겠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실 분이 또 전화해서 이런 정보까지 다 챙기는 거 보니까 최경환 의원이 친박의 대통령이 남자인 것 그건 맞는 예. 분명한 것 같네요. 최경환 의원은 네.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아시다시피 네. 원내대표를 지냈고 네. 친박에서 당내에서는 아주 핵심 인사니까 저런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롤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앞으로 선택이 어떻습니까? 일단 정무수석 들리다 안 됐는데 730 재보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당대회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이 가능하죠? 지금 두 가지 선택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를 상당 기간 쉬었기 때문에 확실한 네. 카드를 쥐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30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느냐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해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번 네. 친박 주류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을 놓고 지상욱 씨, 전 네. 자유선진당 대변인이죠. 그렇죠. 지상욱 씨와 경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중구 당협위원장이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중구 당협위원장으로 지상욱 전 대변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당 기여도로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래도 더 대변인도 했고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네.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비주류이기 때문에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수원의 팔달, 네. 그리고 김포, 네. 그리고 울산 남구, 네. 그리고 충북 충주. 네. 요 정도가 새누리당이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선거가 13개에서 16개 사이에서 치러지는데 새누리당이 자신하는 게 4곳밖에 다 없어요. 불리한 지역입니다. 아하. 새누리당 의원이 빠진 지역이 10자리이긴 하지만 네. 나머지 4개를 제외하고는 이긴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과연 그 4자리, 좋은 4자리를 비주리인 나를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무수석 가려는 것도 윤상현 사무총장이 중간에 개입해서 아니 나경원이라는 카드를 730 재보선에 써야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았다는데 그래도 잘 안 줄까요? 아주 쉬운 지역 네. 그런 데는 친박 핵심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나 조금 경쟁이 있는 지역 네. 그리고 야당 후보와 붙어서도 나경원 의원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나경원 의원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나경원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쉬운 지역에 나경원 의원을 내보내려고 나경원 의원 잠깐 스톱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나경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써야 되니까 네네. 우리한테 저기 당에게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친박이 주는 떡을 난 받지 않고 내가 쟁취하겠다, 정치적으로 쟁취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하.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엄청난 변수가 벌어집니다. 지금 김무성, 서청원, 양강 구도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가장 큰 무기는 높은 대중적 지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3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인지도가 낮은 서청원 의원의 어떤 그 여론조사 지지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주류 쪽의 조직표, 김무성 의원 쪽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쪽 모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판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7월 1일이면 임기가 다 끝나잖아요. 김문수 지사의 선택은 어떨 걸로 보세요? 김문수 지사 측하고도 제가 오기 전에 좀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재보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재보선 지역으로 서울 동작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당에 지금 위기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출마를 나보고 해달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김 지사의 임기가 6월 30일입니다. 네.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7월 14일 날 전당대회가 치러지죠.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문제, 그 핸디캡을 김 지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자,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번 전당대회 때 새누리당 당대표는 김무성이냐 서청원이냐 이 양강 구도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나경원처럼 대중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출마한다면 혹시 1, 2위 구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판이 크게 흔들린다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적 인지도에서는 김무성, 김문수 이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나경원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2번 했는데요. 2번 다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인지도를 놓고 당대표에 표를 주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까지 가세를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된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김문수 730 재보선보다는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닥을 틀었다는 큰 국면의 변화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정치라는 게 이런 거죠. 카메라 앞에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 시간에 박영선, 이완구 이 두 여야의 원내대표의 대화, 참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보여드렸는데 좀 어색함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제 오전이거든요. 어제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음성과 영상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왜 이래 한 게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고요. 지금까지 양보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 게 박영선 원내대표입니다. 저희가 좀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 웃으면서 했던 이분들이 오후에 문 닫고 싸운 거죠. 예. 근데 저게 어떻게 녹음이 됐죠? 기자들이 이제 그 옆에다가 네. 귀대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화기를 대고 녹음을 한 건데, 네.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는 두 원내대표가 남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신혼 기간이었다, 뭐 허니문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원구성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협상이 진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왕구 대표가 이제 그 특유의 네. 자율주의 기질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왜 이래?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었는데 문 닫힌 문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소이 오가는지 알 수 있을 건데요. 마지막 정리한 차에서 한 번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왜?